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수산물 관련 법규들 정리할 건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이죠. 자,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한 가지고요. 자, 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산물 품질관리법. 자, 1조 목적사항입니다. 자, 목적사항만 가지고도 우리 사회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네요. 자, 목적사항 보시면 자, 적절한 품질관리 보이죠. 자,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상품성을 향상시킵니다. 더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사회시험에서 자, 가로넣기 한번 나왔었죠.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 품질관리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의 안전성, 자, 그걸 가로넣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아울러 상품성을 향상하고 공정하고 자,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자, 농업인 또 가르쳐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에 관한 2조 내용인데요. 자, 용어 테마는 거의 우리 시험에서 1회부터 6회까지 안 빠지고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수산물 개념 나오네요. 그래서 용어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우리 수산물이 나옵니다. 자, 이 수산물 개념은 보시면 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 있죠. 자, 우리 3조 1호에 따른 어업활동 및 양식업 활동이라 나와 있죠. 그 생산되는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수산물은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양식업 활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의해 가지고 생산되는 산물을 우리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단서조항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소금은 재배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수산물 개념에는 어업이나 양식업 활동을 위해서 생산된 그 산물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금은 재배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수산업이 나옵니다. 자, 우리 수산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수산업이라는 것은 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해서 4개 산업이 나옵니다. 수산업 종류에 관한 문제는 자, 어업이 있고요. 또 자, 어획물 운반업이 들어갑니다. 자, 어획물 운반업도 들어가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수산물 가공업이 들어가죠. 자, 수산물 가공업입니다. 자, 종류 유형을 물어보는 거 대비를 해 놓으세요. 자, 또 한 가지는 수산물 유통업이다. 자, 그래서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다. 수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 어업도 있고 또 어획물 운반업, 자, 또는 수산물 가공업, 또 수산물 유통업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개념이 들어갈 것이고 아울러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어획물 운반업입니다. 자, 어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양육지죠. 우리 양육지라는 것은 육지로 운송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을 일반적으로 어획물 운반업. 자, 수산물 가공업이 있고요. 또 유통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수산업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어업이라고 해가지고 소개된 것이요. 자, 주로 해면 어업이 나오죠. 자, 또는 내수면 어업, 또는 소금 생산업도 들어갈 것이고 수산 종자 생산업 또는 관상어 양식업이 들어갑니다. 또 어획물 운반업이 있고요. 또 수산물 가공업에는 자, 우리 수산동물 가공업이 나오죠. 또 수산식물 가공업, 또 동물성 유지 제조업 등이 나옵니다. 또 수산물 유통업이죠. 자, 유통이라는 것은 판매, 운송, 보관을 의미한다. 유통업은 판매업이 들어가고 떠올라서 일반적인 운송이 들어가겠죠. 운송. 자, 그리고 보관업이다. 유통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수산업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하나가 더 추가됐죠. 양식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시행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양식업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생산자 단체가 나옵니다. 자, 이 생산자 단체를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 대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일반적 생산자 단체는 우리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든가요,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 관한 생산자 단체, 거기에다가 일반 우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 생산단체는 크게 4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등에 나와 있는 생산자 단체를 보게 되면요. 자, 수산업협동조합이 보이죠? 자, 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자, 수협, 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자, 수협중앙회, 자, 생산단체 종류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전문 생산자 조직이죠. 자, 이것도 전문 유통인 조직 또 유통자 조직하면 틀려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해양수산부 령에서 정하는 단체가 2가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영어조합법인이 나오죠. 자,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자, 업회사법인이 있네요. 자, 이 2가지는 우리 부령에서 정하는 단체다. 일반적 생산자 단체를 논의하게 되면 자,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있다. 또 전문 생산자 조직이 있다. 자, 또 영어조합법인이 있다. 또 업회사법인. 자, 4가지 생산단체 종류를 하나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단체는 그렇게 체킹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생산단체에 해당하는가를 물어보는 상태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을 물어볼 때는요, 자, 우리 업인 5명 이상이라는 숫자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생산자 조직은 업인 5명 이상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이렇게 5명 이상 숫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단체는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하나 용어적인 문제는 자, 물류표준화가 나오죠. 자, 물류표준화도 하나 여러분들 정돈을 해주시면, 자, 우리가 표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규격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류표준화를 하는 것은 자, 농산물에 자, 우리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이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입니다. 자, 한번 더 물류표준화는 우리 기기라든가 내지는 용기 또는 설비 또는 정보 등이다. 자, 이것을 규격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규격화를 시킨다. 가로넣기 대비하세요. 자, 규격화시켜 가지고 일반적으로 호환성이라든가 연계성을 온활히 하고자 하는 거다. 규격화시켜서 자, 호환성입니다. 서로 교체, 바꾸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또는 연계성이다. 자, 이것을 온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서로 물류 표준화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가로넣기 대비해 가지고요. 우리 규격화도 가로넣기 대비하시고 호환성, 또 연계성 이런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 표준화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용어에서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옵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는 일반점들 우리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그 표현 자체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일반점들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요. 자, 우리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전부 다 기록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력 추적 관리는 자, 생산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판매 단계까지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생산 판매 단계에 관련된 자, 그 수산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사항들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생산 판매 단계에서 정보를 자, 기록 관리를 해나라는 이야기죠. 이 기록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만약에 수산물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산 정보가 기록 관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 만약에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원인을 규명해 갈 수 있겠죠. 어느 단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원인 규명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해결, 다시 말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력 추적 관리다. 이력 추적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산 판매 단계입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 5회 시험에서 가로놓기 나왔었죠. 이 생산 또 판매 단계까지,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이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사항은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력을 추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한다. 원인을 규명하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즉 해결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력 추적 관리다. 그 개념은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지리적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용어 정의는 어쨌든 꼼꼼하게 정돈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지리적 표시입니다. 지리적 표시. 자,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역시 우리 가로넣기가 한번 6회 때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죠. 자, 명성 품질입니다. 그 밖의 특징이 자, 본질적으로 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농산물이라든가 내지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즉 다시 말하면 자, 지리적 표시에 관한 문제는 그 수산물이나 또는 수산 가공품입니다. 수산물 또는 우리 가공품이다. 이 가공품의 명성 품질이지요. 그래서 자, 우리 명성 또는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자, 본질적이죠. 자, 본질적으로 자, 그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다. 이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리적 특성에 기인을 한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자,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우리 6회 문제에서는 명성 가로놓기, 또 품질 가로놓기, 또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품이죠. 가공품이고 수산 가공품 등이 자, 명성 내지는 우리 품질 또 그 밖의 특징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그 지적 특성에 기인하게 될 때 특정 지역에서 생산 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적 표시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 두 가지 걸 더 정리할 건데요. 자, 비교해서 자, 동음 이어입니다. 자,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가 나오네요. 자, 말 그대로 풀어버리면 동음은 음은 같죠? 이 의어 뜻이 두 개란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발음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는 발음은 같다. 자, 음은 같기 때문에 발음은 같다는 거죠. 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합니다. 자, 이 의어이기 때문에 뜻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적 표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그런 지적 표시를 동음 이어 지적 표시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다른 것인데요. 자, 이 부분도 우리 3회 시험에서 동음 이어 지적 표시를 설명하면서 자, 발음은 같지만 역시 해당 지역이죠. 해당 지역도 같은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다른 그런 지리적 표시를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다. 자, 용어는 그렇게 잡아두세요. 동음,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그런 지리적 표시를 의미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표시권은 권리를 말하죠. 자, 먼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 등록한 지리적 표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권 의미는 일단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은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배타적 사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지적 표시권은 우리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다. 이 개념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표시 관련된
두 가지 연상해서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표시권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유전자 변형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 나오잖아요. 일단 유전자 변형 수산물 개념에서는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것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 나오죠.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공적입니다. 자,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자,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유전자 변형 수산물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인공적입니다. 자, 이 부분들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것이 되겠죠. 또 자,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하는 이유는 의도한 특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 여러분, 자, 의도하지 아니하는, 자, 의도하지 아니하는 특성이다. 그럼 틀린 지문 되는 것이에요.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수산물을 유전자 변형 수산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유전자 수산물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유해 물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 물질은 그 유형 종류를 하나 정리 좀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유해 물질의 종류 등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유해 물질입니다. 자, 유해 물질은 제시된 걸 보니까요. 자, 농약이나 중금속 또는 항생 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또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또는 유독성 물질 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오염되거나 내지는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해 물질에 해당해서 먼저 정리할 것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이나 불행하면 틀리겠죠? 라고 봐두시고요. 그럼 우리 총리령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농약이 나오고 중금속 나오죠. 또 항생 물질이 들어갑니다. 또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또 생물 독소, 방사능, 그 밖에 우리 식약처장이죠.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앞으로 줄여가지고 식약처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고시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유해 물질로 들어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강한 유해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하고 물어보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닌 거 나오면 환경 호르몬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환경 호르몬은 자, 유해 물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다. 대신 우리 항생 물질은 들어가 있죠. 같이 비교해서 봐두세요. 항생 물질이다. 이것은 유해 물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환경 호르몬은 유해 물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다. 하나 비교해서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 체킹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수산 가공품입니다. 자, 수산 가공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보시면 자,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 사용 비율 또는 일반적인 성분 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서 가공한 제품이지요. 수산 가공품이라고 할 때는 수산물을 한마디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자, 일단 이 표현에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라는 표현 보인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자, 정하는 원료 등입니다. 자, 이런 걸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원료나 재료를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 등이죠. 자, 이걸 전부 다 기준, 즉 그걸 고려해 가지고 가공한 제품을 수산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회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요. 자, 수산 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등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국립 우리 수산과학원장이 있죠. 그래서 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원료 등이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원료 등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등이다. 자, 그 개념에서는
이거 하나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시행령 기준을 보게 되면 수산가공품 기준이 나오죠. 자, 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행령 규정에서 수산가공품이라고 제시하는 그 기준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준에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서 가공한 것이 나오죠. 수산물을 50% 넘게 초과, 맞죠? 그래서 넘게 이걸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제품 원료 또는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지고 2차 이상 가공에 나오죠. 자, 그래서 그것을 50% 이상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가공이다. 이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수산가공품의 기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 만약 혼합이 된 경우이죠. 자, 수산물 가공품하고 농산물 가공품 함께 혼합이 된 경우이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산가공품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산물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그 가공품의 함량입니다. 자, 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함량. 자, 이게 한마디로 농산물 등이라고 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자, 수산물 등의 함량이 훨씬 더 많은 경우죠. 많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수산가공품이 될 거다. 자, 기준점에 관한 문제고요. 자, 이 기준점을 우리 객관식 대비로 본다면은 50% 숫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또 2차 가공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수산물 등의 함량이 훨씬 농산보다 많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자, 수산업이나 어촌발전 기본법에 정하는 정의가 나오죠. 자, 이 개념은 우리 수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또는 우리 업인이라든가 이 표현돼 가는 것들인데요. 자, 법의 기준이 여기는 수산업이나 어촌발전 기본법에 정한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업인이 나옵니다. 자, 이 법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기를 업인이라고 나오죠. 자, 업인은 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업을 경영한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업자와 양식업 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라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업인 개념을 놓으면 첫 번째는 업을 경영한다고 나오죠. 업을 경영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업을 경영을 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란 말 보이죠? 그래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내지는 채취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양식하는 일도 나오죠. 양식.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 생산. 자, 이게 이런 일 한 자를 기본적으로 업인이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런 업인이 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기준에 관한 것도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점으로 제시된 것이 네 가지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수산인의 기준해 가지고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산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수산인의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수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 네 가지 기준 하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업이나 양식업 경영을 통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입니다. 여기는 연간 판매액이다. 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자, 연간 판매액이지 연간 수입액은 아니고요. 연간 판매액이 자, 120만 원 이상인자 수산인이라고 부른다. 하나 비교해서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1년 중 60일 이상이죠. 그래서 1년입니다. 1년에서 자, 60일 이상이다. 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기억해 놓으시고요. 1년에 60일 이상 이 숫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은요. 자, 같이 묶어서 보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영어 조합법인이든 업회사 법인이다. 그냥 묶어서 볼까요? 이 경우는 영어 조합 법인이다. 자, 또는 우리 업회사 법인입니다. 자, 여기에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수사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일단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 1년에 60일 이상을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또 영어조합법인이나 업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개념이 업경영체란 말 보이거든요. 자, 업경영체다. 자, 업경영체는 우리 업인하고 어울려서 업법인을 의미한다. 자, 업경영체는 업인도 들어가고 또 업법인도 들어간다. 하나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생산자 단체가 여기도 개념을 잡아놨네요. 자, 생산자 단체는 이 개념은 우리 앞에 농구에서 봤던 생산자 단체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일단 여기서 제시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나왔죠. 자, 수협하고 수산협동조합 중앙회입니다. 자, 그리고 5명 이상이 결성하는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생산자 단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 수산협동조합,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 생산자 조직이다.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은 당장 5명 이상이 결성한 거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생산자 단체 제시된 것은 수협이나 수협중앙회 또 전문 생산자 조직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자 조직은 이렇게 하나 체킹 좀 해 놓으시고요. 아울러서 자, 우리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 그런 형태들인데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앞에 농산품질관리법에서 논의됐던 그때는 우리 수협중앙에다가 전문 생산자 조직도 했지만 영어조합 법인이나 또 우리 업회사 법인이 있었죠. 여기 같이 추가된다는 것도 고려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자는 이렇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어촌이 나옵니다. 자, 어촌이 나오는데요. 자,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또는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에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은 읍면의 전 지역이 들어가고요. 또 동지역 중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한 지역이다. 그럼 한마디로 어촌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자, 우리 읍이나 면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읍면 지역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동지역도 들어갑니다. 근데 동이 있다면 도시적에 보통 동이 있겠죠. 도시적 중에서도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공지역이죠.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안 들어간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산물이 나옵니다. 자, 수산물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된 산물을 말한다. 수산물이란 것은 자, 수산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한다. 자, 수산자원 보이죠? 일반적으로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합니다. 자, 어장이 나오네요. 자, 어장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또는 해수면 또는 갯벌 등으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 자,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 나오면 어장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강의 여러분들 목적사항하고 어울러서 용어정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은 정리 드렸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자,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가 있죠. 자,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